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메꾸는 대책으로 군의관을 파견하는 걸 내세우면서 군의관이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우려가 오늘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위험응급실에 군의관들을 먼저 파견했는데 하루 만에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모두 돌려보내는 병원이 나온 겁니다. 먼저 이 상황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병원 5곳에 우선 15명의 군의관을 긴급하게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3명의 군의관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들은 오늘 오전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병원에선 어떠한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아주대병원에도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1명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일부 해당 병원과 군의관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정부의 이 같은 처방은 애초부터 우려를 낳았습니다.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일부인데다 다른 진료 과목 군의관은 응급실 근무 경력도 적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들도 아마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들을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세종 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인 군의관 2명이 왔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다른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해서 의료 공백이 메워지겠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내게 될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는데 1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2배가 넘는데 대통령실은 서울 수도권 부지를 감안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3년간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을 새롭게 짓기 위한 비용으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엔 119억 8,800만 원, 2027년도엔 8억 2,300만 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야당은 사저 경호 예산이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원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병사는 그런데도 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살 상병은 화장실 옆칸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경기 포천시 육군 부대 안 지난달 23일 오후였습니다. 용변을 보다 뭔가 소리가 들렸고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제 부대 내에서 이제 몰카당했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흰 휴대폰이 보이답니다. 한 위에서.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옆칸에서 나온 사람은 다른 중대 소속 중사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억지로 열어봤더니 화장실 안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자살하는 줄 알고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측은 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조사는 없었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내용을 제가 봤냐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사 안 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를 한 그 모 중사가 자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 둘을 분리 조치했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조사를 미루자 피해자는 민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IP 카메라를 해킹해 남의 집안을 훔쳐보고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었죠. 전국 곳곳에 IP 카메라 영상을 아예 생중계하는 웹사이트까지 있는데 방심위가 차단 조치를 했다는데도 여전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써는 모습, 안경점에서 손님이 안경을 맞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두 가게 안에 설치된 IP 카메라 영상입니다.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 영상이 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영상들이 보이는데 한국 영상은 약 160개입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사무실 안, 주택 앞, 엘리베이터 안까지 일상의 공간이 그대로 보입니다. 문제는 당사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곳이 식당인데 자세히 보면 상호와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영상 속 누군가가 전화를 받으러 옵니다. 네네 사장님, 저희 JTBC 방송국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근데요. 사장님 돌아다니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이거든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남이 어떻게 봐요 그거를? 이게 사이트가 중계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게를요? 그러면 이거 얘네들한테 얘기해서 그거 바꿔달라 그러겠네. 해당 사이트는 이미 8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접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차단이 됐다가도 어떤 날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단 조치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잘 관리하면 줄일 수는 있는데 분산 처리 과정에서 시간차가 벌어져서 생기는 거라서 이건 현재로서는 막기 좀 힘들다. 방심위는 통신사 3개망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오늘도 일상이 노출되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